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공개했었던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갑자기.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김만배 씨가 기획을 했고 신 전 위원장이 가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를 했다.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 의심스러운 거래까지 있습니다. 허위 인터뷰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당시에 윤석열 검사 대장동 수사를 무마해줬다. 이런 가짜 뉴스였습니다. 김만배 씨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이고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도 저를 좋아하고 판교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랬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자, 저 사건은 당시 이 업자인 조우영 씨가 윤석열 검사를 만나는 상황을 김만배가 전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본인이 듣지도 않았던, 하지도 않았던 말을 보태서 그래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을 봐준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대선 당시 대장동으로 국민적 의혹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때 거론했던 게 바로 부산저축은행 수사였습니다. 수사받으러 온 사람이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커피까지 타 먹었다.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그러니 수사가 제대로 됐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만배가 기획을 했던 가짜뉴스라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인터뷰를 해준 이 뉴스타파의 신앙림 씨는 3권짜리 자신의 책을 냈는데 이걸 김만배한테 1억 5천만 원을 받고 팔았답니다. 책 3권짜리. 자, 일단 배경부터 알아보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장동 몸통이 누구다? 그러면서 계속 대응을 했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본인이 대장동 몸통이다 이런 공세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서 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은 다름 아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다 이렇게 맞서는 주장을 내놨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였던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죠 조우영 씨를 만나서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하도록 했으니 윤석열 후보한테 원죄가 대장동 사건에 원죄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김만배 씨가 지난 2021년 9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서 이 설명하는 내용이 녹음된 음성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더 신빙성을 얻었습니다. 검찰은 이게 김만배 씨가 기획하고 만들어낸 가짜뉴스다 이런 진술과 정황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선거 3일 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 뭐 확인도 못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 한번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제가 이 말까지 전달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죽어 이 표현을 몇 번을 했습니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거 다 녹취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만배, 내가 피해만 입었다.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전부 했으니까. 그게 윤 후보님의...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왜 보도가 안 나옵니까?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자, 그러니까 물론 이 윤석열은 죽어 요 맥락과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는 조금 같은 사안을 얘기하는 건 압니다. 그 다른 녹취록에 김만배가 죽어라는 표현을 했고 또 다른 그 사안으로 뉴스타파 기자와 만나서 거짓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도 3일 전에, 그러니까 저기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돼요. 이러면서 뭐 민주당 성향 그리고 민주당 죄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었잖아요, 막판에. 그렇죠. 그게 이제 2022년 3월 6일입니다. 이제 녹음 파일이라는 것이 공개가 됐는데 저 녹음 파일은 사실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전쯤에 JTBC가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씨하고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에 예. 사실은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조우영 씨한테 통화를 해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저거거든요.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게라는 걸 다 얘기를 해줍니다. 본인도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 때죠. 그 검찰에 나와서 김만배 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시 검찰이 조우영 씨를 불러서 과연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과장이 커피를 타줬느냐 이걸 확인을 해요. 근데 조우영 씨가 그런 적 없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끝난 건데 그걸 뒤늦게 이제 2021년 22년 2월 21일 JTBC가 보도를 하고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 측과 그다음에 친민주당 매체라고 흔히 분류되는 그런 매체들이 총공격을 공세를 펴죠. 근데 그때는 이미 이 문제는 끝났을 때입니다. 검찰도 알고 있었고, 근데 검찰은 침묵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 검찰은 침묵했어요. 당시 검찰은 침묵했었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2021년 9월 정말 김만배 씨 혼자 기획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이제 새삼 의문이 들게 마련이죠. 예. 이 공방은요 대선 직전까지도 계속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역시 토론에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자, 그러니까 저 때도 이미 2월 달에도 이재명 후보가 물어보잖아요. 조우영한테 왜 커피 타줬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누구한테 커피를 타줬나?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제대로 사실 대응을 못해요. 그것까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누구한테 커피 타준 것까지. 그러니까 맞다 뭐 아니다 맞다 하고 있는데 김만배 인터뷰가 확실한 증거처럼 작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인터뷰 아까 혹시 날짜 보셨습니까? 한 날짜가 저희들이 글씨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그 날짜를 이렇게 쭉 적어놨었거든요.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칸에 보면 인터뷰를 한 게 21년 9월 15일이에요. 이미 인터뷰했어요. 녹취까지 다 있어요. 근데 보도를 안 해요.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언제 터뜨렸느냐. 나중에 6개월을 넘게 묵혀뒀다가 대선 사흘 전에 보도가 나옵니다. 진실을 바로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전쟁처럼 이렇게 정말로 그 양쪽에 모든 걸 걸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9월 15일 날 첫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까지 이게 묵혀둔 것은 나름대로 치밀한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대장동이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 윤석열이다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대장동 당시에 그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후보인데 왜 윤석열 후보한테 몸통이라고 그러는가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부친의 집 뭐 얘기가 잠깐 나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러다가 이제 부산 저축은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하고 그 이후에 자꾸 에스컬레이트를 시켜서 그다음에 2월 가서 지금 JTBC의 보도를 또 일부 하고 마지막 수습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MBC나 모든 데 이제 이걸 녹취록을 풀어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계획된 저는 범죄가 아닌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그 유세를 하는데
일부를 짜집기를 한 다음에 유튜브를 만들고 그 유튜브를 근거로 해서 당에서 부대변인 정도가 논평을 발표하고 아이고. 그걸 또 근거로 해서 당에서 또 총 공세를 하고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명합니까? 아마 갑자기 해명할 이렇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그 매체를 이제 그 조그만 언론들인데 이걸 갖다가 고발하려고 그러는데 이 고발 그 매체 그 사장이 수십 번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해도 실익이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포기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선됐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낙선됐으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건 뭐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끼리끼리 이심전심으로 치밀하게 짜져서 간다. 저는 앞으로 선거, 내년 선거도 마찬가지고 다음 대선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수없이 기획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김만배가 알고 있는 숨긴 진실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뭐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부동산 그 투기 세력들과 성남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 문제인데 그로부터 몇 년 전에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끄집어들인 건 좀 경강부회적 그런 성격이 짙죠. 사실은 뭐 그때 대선 중에 이제 뭐 공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체적 진실을 지금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좀 오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왜곡하고 국민들의 그 주권인 그 투표권을 왜곡시키고 지금 저렇게 해서 만약에 대선 후보 결정하는데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저건 뭐 국회의원 선거든 대선이든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철퇴를 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대가까지 줬다는 거예요. 이거 보도해주는 조건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와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신 전 위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학림 전 위원장은 아니다. 책값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요? 책 파셨어요? 얼마 팔았는데요? 3권짜리 한 세트. 그러니까 책 3권 팔았대요. 책 3권 가격이 얼마인데요? 1억 5천만 원. 이 책을 김만배가 그러면 형 제가 그걸 살게. 그 책이 비싸다. 책값이 굉장히 비싸다. 얼마냐? 1억 넘는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하겠다. 책을 넘겨줄 때 계약금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책은 제가 이 책의 가치를 그 이하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는 정가로 생각하는 가격이 1억 5천입니다. 3권짜리 책 한 질이 1억 5천이랍니다. 본인은 1억 5천 이하로는 안 판답니다. 자, 책 가격이 1억 5천만 원. 대체 얼마나 귀한 책이길래 뭐 이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봤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책 왼쪽은요. 바로 한용운의 님의 침묵입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 책의 님의 침묵, 그것도 초판본입니다. 그 가격이 전문가들 감정가가 1억 5,100만 원이에요. 진달래꽃 초판본도 1억 3,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책을 가격으로 따져서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야, 그런데 이게 지금 자신이 쓴 책이 님의 침묵과 맞먹는다? 지금 이분이 쓴 책이 지난 2020년도에 발간된 대한민국 혼맥 지도라는 책 제목의 책이거든요. 대한민국 혼맥 지도. 네, 이게 언론과 재벌과 또 정치권의 혼맥이 대한민국을 좌우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 1억 6,500만 원은 이 책 3권 값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국내 현대문학 서적 가운데 이제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책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26년 출간된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 초판본입니다.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경매에서 1억 5,100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뒤이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초판본이 1억 3,500만 원, 또 백석 사슴의 초판본이 7천만 원에 팔린 이력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9세기 이전 고서 가운데서도 가격이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은 흔치 않다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급 책 가격이다. 지금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앙림 기자가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디 취재를 갔는데 책 3권 값이 1억 5천, 부가세 포함 1억 6,200만 원. 이걸 그냥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도 취재를 해서 진실을 밝혀냈을까요? 이 얼마나 좀 황당한 가격입니까? 저도 뭐 황당해서 정말로 이 신학민 전 위원장이 무슨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래서 저작한 그 판권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혼맥지도 이런 류의 책들은 시중에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발언하는 것이 어쩌면 이게 만일 문제가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사후에 혹시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 생각을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신학민 전 위원장이 언론인 출신이지만 조금 이렇게 그답지 않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조금 많이 핀치에 몰리고 있구나, 궁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의원님, 아까 저한테 제가 살짝 들었어요. 그 지금 토론할 때, 뒤에 그 정가가 책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책값은 아니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책값 얼마? 그렇죠. 책값 정가에 거기 1억 6,200~500만 원 이렇게 딱 써 있으면 될 텐데. 뭐 한 1억 아니 1억이 아니라 저 15,000원 뭐 2만 원 이렇게 써 있을 텐데. 15만 원도 비쌀 텐데. 예, 뭐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원화 같은 우리 사회의 최근에 어떤 상식에 반하는 얘기들이 왔다 갔다를 난무해서 이분도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국민들이 저거 좀 납득이 되겠습니까? 김만배 씨는 왜 1억 6천만 원을 넘는 돈을 주고 저 책을 샀을까? 그것도 의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저 정도 있으면 저 정도의 뭔가가 되는 어떤 것 반대 가치가 있겠죠. 예. 책값 플러스. 예, 그럼요. 책값이 뭐 이러고 얼마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저 1억 6,500만 원 그리고 책값에는 참고로 세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가세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고. 혹시 책을 많이 내보신 분은 그러니까 1억 6,500만 원 이렇게 되면 저거는 책값이 아니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 바로 그 가짜 인터뷰의 대가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배임 수재 뭐 이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최지원 기자. 예, 이거 제가 정가를 좀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교보문고나 이런 웹사이트에다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금도 팔아요 이거? 아니요, 아예 그 정가 자체를 알 수 있는 뭐 자료 같은 것들이 없고 예. 이 도서가 언제 어떻게 팔렸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사이트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그 귀한 책이라 일반인한테는 안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죄송합니다. 검찰이 지금 이 정황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뇌물인지 책값인지. 예, 맞습니다. 이 검찰이 또 혐의 입증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는데 그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가 선급금으로 300만 원을 준 뒤에 책을 보면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몇 시간 뒤에 나머지 돈을 송금했다. 지금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이 내용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돈이 대선 직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한 대가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 수재 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고 있는데 뭐 기존 판례에 따르면 책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당시 상황 또 액수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가 갈리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만배 씨가 저 책을 1억 5천 6천에 샀다고 하는데 이 책 말고 단돈 1,600만 원 주고도 산 책이 있는지 160만 원 주고도 산 책이 있는지 글쎄요. 이게 검찰이 들여다볼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만배 씨가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언론재단이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김만배 씨가 개인적으로 언론재단을 만든대요. 그리고 그 재단 이사장에 희망림
전 위원장을 안치를 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저 시점은 대략 보면 뭐 2019년 3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1년 3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 가짜 인터뷰를 허위 인터뷰를 했던 거는 9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앞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조금 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김만배 씨가 이제 그 대장동 일당들한테서 사실은 자꾸 몰려요.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50억 클럽 또는 여기에도 돈을 썼다 저기에도 돈을 썼다는 설명을 자꾸 많이 해요. 그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예. 아마 그 차원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별도로 이만한 돈을 썼으니까 뭐 그거를 좀 공통경비로 제외하자. 아마 그 차원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림 씨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뭐 30년 넘게 언론 생활을 하신 분이고 최병묵 위원장께서는 그리고 신앙림 위원도 언론인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만약에 했어요. 정말 엄청난 인터뷰잖아요. 그런데 그 조우영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김만배가 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우영 전화번호라도 받아서 조우영한테 확인만 했어도 이런 기사는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보면 신앙림 씨는 계속해서 김만배 씨 주장에 맞장구를 쳐요. 아니 적어도 기자라면 제대로 훈련받은 기자라면 김만배 씨가 얘기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일까 부분에 가서 자꾸 캐물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와 관련된 기사인데. 아니 그러면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인터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캐물어야 되고 그때의 진상이 뭔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맞장구만 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한테 사실은 한 번만 물어보면 이 진상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이미 조우영을 검찰이 11월 달에 불러서 2021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랬으면 본인도 어떤 형태로든 그걸 알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 신앙림 씨가 의도적으로 넘어가 준 건지 뭐 아니면 뭐 다른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곧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최악의 불법 대선 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에게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정한 일인지 하는 부분을 다시 일깨우고 이번 일이 확실하게 이제 수사가 나온다면 대선에 개입한 가짜 조작 뉴스로 국민들의 어떤 그 주권을 혼선을 주게 만든 정말로 전형적인 이거 중대 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개입해도 굉장히 엄정하게 이게 처벌하는 이유는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선거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전 세계가 우려하는 것이 AI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했을 때 이제 대책이 없다 이런 것인데 예. 이렇게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한다면 정말로 수습이 안 될 정도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도 그렇고 또 앞으로 철저히 수사해서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